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전업주부인 제가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수입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쿠팡이츠, 우딜, 배민을 병행하면서 총 배달 수입은 92만 4,413원이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할 때 뭘 준비해야 하나요?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배달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배달용품이 정말 많습니다. 휴대폰 거치대부터 가방, 장갑, 보조 배터리, 선크림, 쿨링용품까지 하나씩 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직접 배달을 해보니 꼭 필요한 것과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이건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건 없어도 괜찮았다라고 느꼈던 것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폭염 속에서 배달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수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안전모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배달을 빨리 하는 것보다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하다 보면 골목길도 지나가고 차량도 만나고 보행자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음식물을 싣고 다니다 보면 평소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너무 헐겁거나 불편한 제품보다는 내 머리에 잘 맞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 수입도 중요하지만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휴대폰 거치대. 배달을 시작하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배달 앱을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내비게이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거치대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신호가 걸릴 때마다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나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행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계속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출발 전에 확인하고 주행 중에는 꼭 필요한 경우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분 빨리 가는 것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조 배터리. 세 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저는 이것도 꼭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을 하다 보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내비게이션까지 켜놓으면 더 빨리 닳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배달을 시작하면 정말 불안합니다. 주소도 확인해야 하고 전화도 받아야 하고 배달 앱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을 나가기 전 충전을 완료한 후 보조 배터리도 함께 챙깁니다. 작은 준비지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네 번째, 배달 가방. 배달 가방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을 넣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달을 해보니 음식이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음료가 포함된 주문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면 음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달 가방은 너무 작은 것보다는 내가 주로 배달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큰 가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방이 너무 크면 자전거를 운전할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크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접이식 휴대용 음료 캐리어를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고 분리대나 고정핀도 달아두면 음식이 흔들리거나 쏟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갑. 다음은 장갑입니다. 처음에는 장갑이 왜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다 보면 손바닥이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서 핸들이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갑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손의 피로도 줄여주고 미끄럼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손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편한 신발. 배달을 하다 보면 자전거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받아야 하고 아파트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걷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예쁜 것보다 편한 것이 최고였습니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저는 오래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를 선호합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서 여름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양말도 시원한 걸로 바꾸니 한결 시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선크림과 선스틱. 그리고 여름 배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특히 낮 시간에 배달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얼굴뿐만 아니라 팔과 목도 햇볕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저는 배달을 나가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오래 배달할 때는 휴대하기 편한 선스틱을 챙겨서 중간중간 덧바릅니다. 잠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매일 반복되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여름에는 배달 수입만큼이나 피부와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선크림 제품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거나 눈이 따갑기도 하니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물. 여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배달할 때 꼭 물을 챙깁니다. 더운 날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배달에 집중하다 보면 물 마시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쉬는 시간을 정해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중간중간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염이 심한 날에는 무리해서 오래 배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냉동실에 얼음물을 준비해두고 나갈 때 꼭 챙겨 나갑니다. 9번째, 여름철 냉방용품. 여름에는 작은 냉방용품도 도움이 됩니다. 쿨링 목수건이나 아이스팩 같은 제품을 활용하면 더위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은 장비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용해보고 편한 것만 남기는 편입니다. 배달은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장비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볍고 편하고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 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 배터리 관리.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이 전기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을 나가기 전에 항상 배터리 잔량을 확인합니다. 오늘 얼마나 배달할 것인지 생각하고 충전 상태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무리해서 먼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배달 중간에 배터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물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배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날씨와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폭염이 심한 날에는 평소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거리도 훨씬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더운 날에는 배달 시간을 줄이거나 쉬기도 합니다. 오늘 목표 금액을 채워야지.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몸이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수입은 다음 날에도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폭염에 나갔다가 컨디션 회복하느라 일주일을 쉬었답니다. 폭염 속 배달, 제가 지키는 방법. 제가 여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무리하지 않기. 두 번째, 물을 자주 마시기. 세 번째,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쉬기. 네 번째, 몸에 이상한 신호가 느껴지면 바로 쉬기. 어지럽거나 심하게 두통이 생기거나 메스꺼움이 느껴지거나 평소보다 지나치게 힘들다면 조금만 더 하고 가야지. 하지 마세요. 그때는 바로 쉬어야 합니다. 배달비 몇천 원보다 내 몸이 훨씬 중요합니다. 초보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처음 배달을 시작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콜이 들어오면 하나라도 더 잡고 싶고 오늘 목표 금액을 채우고 싶고 조금 더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직접 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래 할 수 있는 속도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루 종일 배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도 익숙해지고 배달 앱도 익숙해지고 내가 주문이 많은 시간대도 알게 되면 그때 조금씩 시간을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해보고 알게 된 것. 처음에는 배달을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게 됐고 새로운 길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한 달만 해보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한 달을 해보고 나니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7월과 8월은 더운 날씨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쉬고 컨디션이 좋을 때 조금 더 하고 가족 일정이 있으면 가족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전업주부인 저에게는 내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부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직접 사용해본 배달 준비물과 여름철 전기자전거 배달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은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전모, 휴대폰 거치대, 보조 배터리, 배달 가방, 장갑, 편한 신발, 자외선 차단제, 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챙기는 것입니다. 혹시 전기자전거 배달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비싼 장비를 모두 구입하지 마세요. 내가 실제로 배달을 해보고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배달 수입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콜을 하나 놓쳐도 괜찮습니다.
오늘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앞으로 무리하지 않고 전기자전거 배달을 계속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업주부가 배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실제로 배달하면서 후회했던 것과 다시 시작한다면 바꾸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기자전거 배달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만의 꿀팁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도 다음 영상에서 또 솔직한 배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